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2025년 12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대형 강의실에서 시작됩니다. 400명의 수재들이 숨죽여 지켜본 한 장의 지도, 그리고 그 앞에서 터져나온 노 교수의 충격적인 한마디가 강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제학으로도 국제 정치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라. 교과서의 모든 이론을 파괴해버린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자원은 하나도 없고 영토는 비좁으며 인구는 적은데 주변은 거대한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하버드 교과서에 적힌 이론대로라면 이 나라는 이미 지도에서 사라졌거나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심지어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하며 세계 4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교수는 이 나라를 이론 파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직접 겪은 한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 수속에만 2시간이 걸리던 것이 한국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단 28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이 주인보다 먼저 나와 기다리는 나라. 지하철 깊은 곳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터지고 한겨울 버스 정류장 의자는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나라. 교수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국민의 시간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국가적인 집착, 바로 극한의 효율이라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밤거리였습니다. 고가의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 여성이 새벽 2시에 혼자 공원을 산책해도 안전한 나라. 교수는 이것을 신뢰라고 정의했습니다. 서로를 믿는다는 도덕적 합의가 5천만 국민 모두에게 깔려있는 인류학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사회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치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안전 실험실인 셈입니다. 강의 도중 일본인 유학생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결국 일본의 자본과 기술 덕분 아니냐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기술을 전수받은 수많은 나라 중 왜 유독 한국만 스승을 뛰어넘었을까요? 일본은 장인 정신으로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격차를 추구합니다. 남들이 걷기 시작할 때 뛰고 남들이 뛸 때 날아오릅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 전차 대신 한국의 전차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이 전차 50대를 만드는데 5년이 걸린다고 할 때 한국은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3개월 만에 만들어냅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목숨 걸고 납기를 맞추고 영혼을 갈아 넣어 품질을 높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진화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미친 에너지가 나오는 걸까요? 교수는 한국어 단어 2개를 꼽았습니다. 번역조차 불가능한 단어, 바로 한과 흥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인 한을 보통의 민족이라면 품고 무너지겠지만 한국인은 이것을 오기로 바꿔버립니다. 국가 부도 위기 때 장롱 속 금반지를, 아이의 돌반지를 꺼내 들고 나왔던 그 국민들처럼 말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내가 살린다는 집단적인 숭고함,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한입니다. 그리고 그 오기가 터질 때 흥이 폭발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막걸리 한 잔에 노래를 부르던 민족입니다. 슬픔을 춤으로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연금술사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쓰는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의 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기어올라온 헝그리 정신과 세상을 즐겨버리겠다는 광대 정신이 섞여 전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린 것입니다. 총칼 대신 문화로, 미사일 대신 음악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얻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교수는 강의 마지막에 초록색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190여 개국을 자유롭게 오가는 강력한 여권. 심지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조지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에게만 1년 동안 비자 없이 살고 일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1년이 지나면 잠시 옆 나라를 다녀오면 다시 갱신됩니다. 사실상 평생 와서 살아달라는 구애입니다. 왜일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인이 가는 곳엔 발전이 있고 질서가 생기고 신뢰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이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국가 신용 등급 최상위의 보증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록색 여권의 무게는 과연 얼마일까요?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닙니다. 이 여권의 무게는 지난 70년 뜨거운 사막과 거친 파도 위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흘린 피와 땀의 무게입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1970년대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빌 항만 공사 현장.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열사의 땅. 서구의 선진국 기술자들은 혀를 내두르며 철수했던 그곳에 한국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잘 수가 없어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들어갔고 밤이 되면 횃불을 켜고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현지 감독관들이 그들을 보며 불렀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달밤의 유령들이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지치지도 않고 귀신처럼 건물을 올려놓는 사람들. 당시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무식하게 몸으로 때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완공된 항만을 보고 전 세계 건설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그러면서도 하자는 영건. 완벽한 시공. 한국인은 약속을 하면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전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섞인 한국인의 땀방울이 굳어져 오늘날 대한민국 여권의 신뢰라는 도장이 된 것입니다. 이 신뢰는 제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별명이 바퀴 달린 냉장고였습니다. 조잡하고 싸구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을 보십시오.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혁신적인 차로 선정되어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한때 싸구려의 대명사였던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한국산 가전제품을 들여놓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유럽의 명품족들이 한국산 최신 스마트폰을 접는 것을 쿨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에는 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고장나지 않는 견고함 속에 한국인의 정직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이제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글이, 우리의 식탁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바꿔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한 빵집 앞을 보여주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아침마다 바게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선 곳, 놀랍게도 한국 브랜드 빵집입니다. 빵의 본고장 파리에서 한국식 단팥빵과 소보로빵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미식의 도시 뉴욕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식당은 스테이크 하우스가 아니라 한국식 고기구이 집입니다. 젓가락질이 서툰 금발의 뉴요커들이 쌈을 싸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세련됨, 역동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한국의 식문화를 보며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는 그 따뜻한 유대감에 매료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자막이 아니라 배우의 목소리를 그 감정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공부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남미의 학생들은 한국 역사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강제 점령 한 번 하지 않고 전 세계인의 안방을, 식탁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해내지 못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정복입니다. 하버드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지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다. 이 나라는 기적인가? 학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기적이 아니다. 이건 증명이다. 인간이 그리고 한국가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명이다. 교수는 노트북을 덮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누군가는 중국을 말하고 누군가는 인도를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단언컨대 미래의 정신적 수도는 한국이 될 것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인류가 잃어버린 열정,
헌신,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그곳에 아직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강의실에 불이 켜졌을 때 학생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 통계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를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곳으로 비상한 불사조 같은 나라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헬조선이라 자조하고 좁은 땅덩어리를 탓하며 치열한 경쟁에 지쳐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밖을 보십시오. 세계는 우리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불평하며 지나치는 그 지하철, 그 거리, 그 시스템을 세계는 미래 도시의 표본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치안과 서비스, 그리고 시민의식을 세계는 도달하고 싶은 이상향이라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벽돌을 쌓았던 할아버지 세대,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렸던 아버지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만든 위대한 합작품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그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의 후예이자 지금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주역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걸음걸음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야 할 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또다시 길을 찾을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며 결국은 보란듯이 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니까요. 오늘 하버드 강의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는 바로 여러분이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이론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설이 된 나라. 대한민국. 그 가슴 벅찬 이름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며 한 번쯤 말해주십시오. 참 대단한 나라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